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아내들이 결혼하고 나면 남편들이 채워주기를 바라는 5가지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필요가 남편으로부터 자상한 애정 표현을 받는 것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아내의 필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내의 두 번째 필요는 남편이 대화의 짝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간의 대화는 꼭 필요한 것이고 남편들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아내들만큼 그렇게 대화를 간절히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왜 아내들은 그렇게 대화를 간절히 원하고 남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게 만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외모상의 차이 이상으로 감각기관과 의식구조와 사고방식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남자들은 시각과 후각이 예민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여자들은 청각과 촉각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보는 것을 좋아하고 짐승들의 수컷들은 냄새로 자기 영역을 보시하고 여자들은 듣는 것을 좋아하고 피부적인 접촉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보면 생각이 확 돌아가고 나체 사진을 보면 즉시 성적 흥분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관계 시에도 여자들은 불을 끄라고 하는가 하면 남자들은 불을 켜라고 합니다. 그것은 남자들은 시각적으로 봐야 더 흥분을 하는 데 비하여 여자들은 촉각과 청각만으로 충분한데 시각적인 것까지 더해지면 오히려 더 정신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자들은 시각적인 데 비해서 여자들은 청각적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말하고 듣는 대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어떤 일을 볼 때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고 일의 결과를 중요시하는 데 비해서 여자들은 사물을 아주 부분적으로 보고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과론자들인데 비해서 대부분의 여자들은 과정론자들입니다. 남자들에게 나무를 보라고 하면 숲을 봐버립니다. 그리고 저걸 벌채에서 팔면 경제성이 얼마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에게 나무를 보라고 하면 아주 부분적으로 보고 나뭇가지가 이렇게 꼬부라졌다, 잎은 이렇게 벌어졌다, 벌레가 먹었다 하는 식으로 하나하나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남편들이 퇴근을 하면 아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되고 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듣다가 아니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다는 거요? 하고 그 결과를 묻습니다. 남자들은 결국 어떤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 지루해하고 재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결과가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합니까? 또는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서는 결과를 총기게 하시고 여자를 통해서는 과정을 총기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남자들만 산다면 인생이 아주 삭막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부부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크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을 위한 생활의 대화와 사랑의 대화입니다. 일상생활의 대화란 밥 먹자, 양말 어딨니, 월급 봉투 가져와 하는 등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대화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사랑의 대화란 여보 오늘 기분 어때? 고마워요. 잘했어요. 행복해요. 하는 등의 말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는 절대로 필요로 하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원하는 대화란 이런 전자의 일상생활 대화가 아니고 후자 생활의 대화입니다. 전자의 일상생활 대화는 아무리 많이 해봐야 생활의 편리는 가져다 줄지 몰라도 행복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사랑의 대화야말로 인간을 직접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풍성한 대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대화를 원한다는 것은 행복을 원한다는 것이고, 그동안 남자들이 이것을 무시해서 그렇지 행복을 원한다면 여자들의 생각을 따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대화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두 사람 사이에 공동 관심사를 개발해야 되고 대화의 테크닉을 개발해야 됩니다. 공동 관심사를 가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입장과 내 얘기만을 한다면 그 대화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을 늘 염두에 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대화의 테크닉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평상시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화를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늘 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대화는 부부 관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일어난 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장이 모처럼 가족들 간의 대화를 좀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이가 아버지 나 약속 있어요. 그리고 또 막내는 저 숙제해야 돼요. 하고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야 아버지가 모처럼 모이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냐? 모이라면 무조건 모여. 그렇게 해서 결국 모이기는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족들 간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열심히 설명을 하고 우리 집도 가족들 간의 대화를 해야 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내가 저 용돈 좀 올려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가 너만 할 때는 아르바이트해서 용돈을 벌었었어. 친구들하고 만난 놀러만 다니니까 용돈이 모자랄 수밖에 없지.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해봐라. 왜 그렇게 용돈이 모자라냐? 하고 나무랬습니다. 그랬더니 큰애가 나서서 맞아요. 쟤는 용돈을 너무 많이 써요. 하면서 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둘째 애가 막내 편을 또 들었습니다. 결국은 모처럼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다가 용돈 투쟁이 됐고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끝내버렸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부터 관심과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온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였고 이것이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애들도 대화의 중요성을 느끼고 협조를 했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계속 발전시키다 보니 모임이 차츰 재미가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가족 모임이 이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기 가정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 모임을 안 한다고 해서 먹고 사는데 무슨 큰 문제와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안 한다고 해서 가정이 당장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한 풍성한 행복을 누리는 데에는 절대 필요한 것이니까 모두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